여의도에서는 배현진 최고가 화제고 용산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화제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최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코바나 콘텐츠 직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그 강릉의 황 사장님 아들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다. 뭐 관저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다. 팀을 옮겨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은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 뭐 비선이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비선이냐로 바로 가는 거는 증검다리가 몇 개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면 어쨌든 가까운 사람을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거나 이러면은 자기 오랫동안 일한 보좌관들 이제 그 부속실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도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권력들이 그렇게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기는 뭐한 거고 다만 그게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우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문고리 권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호가호위하고 그리고 어디 있을지 모를 비선 권력의 어떤 연결점이 되고 그런 거가 이제 우려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비선 권력이 뭔지는 드러난 바는 없으나 그런 우려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려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근데 우려를 불식시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래버리면 아니 대통령은 처음이라가 아니고 그게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뭐 그게 다 뭐 과거의 정부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과거의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은 없다라는 확신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를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민변으로 도배했다는 발언은 조선일보도 팩트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배우자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대선 때 선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 제2부속실 폐지나 이거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2부속실이라든지 배우자 전담 직원이라든지 이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왜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들어가 있느냐.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섞여 들어갔다 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만들기도 전에 미리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김정숙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 의상 담당을 채용을 했는데 유명 디자이너의 딸인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느냐 또 그 사람 또 뭐 프랑스 국적인 것까지 더해져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건 또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예, 프랑스 국적 아니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우리는 문재인하고 다르다. 문재인보다 나으면 된다. 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은근슬쩍 문재인이 했던 거 우리가 해도 된다.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바나 얘기는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영부인 전담 조직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대로 코바나 출신들이 가가지고 뭐 영부인에 의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건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전담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바나 출신 채용했고 언론에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대통령실에다가 이분들이 그럼 하는 일이 뭐 전담 팀은 없을지라도 이분들이 주어진 업무가 영부인 전담 역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부인이 활동을 안 할 때는 뭔가 다른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해 황 사장 아들은 청년정책 담당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임자냐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문이 있는 거죠. 코바나 콘텐츠의 또 다른 정 과장은 그 한동훈 연락할 때 그 정 과장한테 연락해라 그분이잖아요. 그분은 한동훈 담당인가 봐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부터는 관저팀을 만든다 이제 관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저팀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저는 관저팀이란 뭐지? 뭐 조경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부속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부속실 비슷한 건데 막 감따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관저팀들은 관저에서 일하는 겁니까? 그럼 관저에서 뭐 쓸고 닫고 뭐 전화 받고 뭐 그 뭐 배트맨 집사 알프레드 이런 거예요 그게? 관저팀장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 박찬주 전 장군 잘 아실 것 관저 같습니다. 관리에 다른 부부를 모두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담당 병사는 이제 병사를 하면 안 되고 그 황 사장 아드님으로. 네. 그 이제 이번 정부 출범을 할 때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코바나 콘텐츠는 폐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영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오히려 그냥 경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거 폐지하면 사실 이게 좀 반노동적 관점 아닙니까? 폐지하면 일하던 사람들 어디 가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폐지를 하고 폐업을 하고 직원들이
대통령실로 고용 승계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 근데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해요, 근데? 그거 없어요? 폐업을 한다는 설이 아직은 강하죠. 아직은 좀. 그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서도 코바나로 뭘 또 할 것 같이 코바나로 뭘 하고 남을 것 같이 그래서 이런 때는 그 김건희 여사님께 누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스승님이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스승님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갖고 저는 걱정이 상당히 커요. 내명부를 만들어라 뭐 이런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뭐 전 세계국급 내명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네. 자꾸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전 그 김건희 여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스승님 말씀 말고 그 스승님 말고 다른 스승님 말씀도 좀 들으시고. 건진법사님이요? 네, 아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품은 헬시어그에서 나온 산양류 단백질 100과 산양류 초유 프로틴입니다. 엄격한 품질 기준 인증 시스템인 퀄리코트 인증을 받은 산양류라고 하니까요. 믿고 드셔도 되고요. 이 산양류 단백질 100 분말 한 통 500g에 38,000원,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14포가 들었는데요. 18,900원입니다. 두 개 구매 시 압도적으로 싸다고 하니까요. 마켓 한의에서 배송비 무료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스승님 말씀 말고 그 스승님 말고 다른 스승님 말씀도 좀 들으시고. 건진법사님이요? 네, 아니. 우리 김수민 스승님 말씀 좀 들어달라.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평론가 김수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김건희 씨 녹취를 보면 김건희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네. 누구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천공 스승님이 가르쳐 줘갖고 배웠잖아요 지금. 근데 천공스승도 좀 골칫거리인 게 사실 천공스승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천공스승이 대통령 쪽 가족이 하는 거 봐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사람 말 듣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좀 골치 아파진 것 같아. 천공 스승님도 자꾸 그러시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천공스승님이 발언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 그 발언도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어쨌든 그러니까 도화선이 되고 있는데 전 정권에선 안 그랬냐? 전 정권 민변 발언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서해 공무원 사건도 계속해서 이제 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년에 지금 정치적인 현안이나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전 정부도 그랬다. 이거는 우리가 재조사해야 된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뭐 수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말을 대통령이 직접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 김수민 평론가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얘기할 때 그거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거고 독립되어 있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다라고 좀 건조하게 짧게 얘기하고 그냥 털고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누가 이거 정권에서 개입해가지고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가 이 사정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 정권 교체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또 한편에서는 어필하려고 하는 것 때문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혐의에 따라서 수사하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당 관련 수사 중에서 백현동, 대장동 이런 것들은 대선 전에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이제 자꾸 그 메시지가 튀고 있는 그 거예요. 메시지를 쥐게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권 교체해서 우리가 이거 한다. 저는 그게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자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 지지층에 대한 것도 있고 예, 본인들 업적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검찰총장이 그 옛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름도 멋있잖아요. 문무일. 예, 문무를 갖춘, 예, 문무 중에 하나만 갖춘. 근데 외과 수술식 한두만 도로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해야 된다 할지. 그다음에 또 멋있는 말 있잖아요. 검사들이 좋아하는 거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든지. 뭐 검찰총장 정도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보통 하거든요. 근데 물론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은 안 했는데 어쨌든 검찰 고위직 가고 어쨌든 그 검찰을 참 이렇게 아울러서 관리하는 입장 정도 되면 보통은 수사를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뭐든지 간에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 정치와 관련된 수사, 그다음에 특히 상대편에 대해서 이게 보복 수사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일생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거 몰라? 이걸로 이번에 이거 공무원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인데 딱 보면 몰라 분위기잖아요 지금. 딱 보면 몰라 문재인 정권이 대북 굴종해가지고 야마 잡았구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대북 굴종해가지고 축소 은폐하려고 한 거 몰라? 딱 보면 이런 분위기고. 그 이재명 관련 의혹 이런 것도 백현동 뭐 딱 보면 몰라 중대 범죄잖아. 이게 그냥 뭐 이게 그냥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과거에 검사였던 시절에는 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성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네, 좀 더 그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민주당만 할 말이 많아져요. 그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세상사라는 게 또 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좋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이 거기 장단 안 맞추면은 또 글로 안 가요 또.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무슨 뭐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어쨌든 이쪽에서는 보복 수사가 프레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어쨌든 사정 정국에서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런 인식 보이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인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다 이런 거보다는 둘 다 맞다가 맞다요? 둘 다 아니다도 아니고? 네, 둘 다 맞다가 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복을 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거꾸로 둘 다 아니다. 그럼 거꾸로 해야겠다. 거꾸로. 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차원으로 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일일이 구체적으로 따져볼 만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목을 해야 되는 거고 우상호 위원장 또 정치 보복이다. 이게 정치 보복 그냥 수사만 들어가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또 한편에서는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것인가.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왜 가리킵니까 거기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지 않는 풍경인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본인들이 정권 잡아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 기획을 말은 한대요.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짓을 했고 저놈들이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수사 방법론상으로 뭐가 뭐 이렇게 뭐 절차가 잘못됐다느니 수순이 잘못됐다느니 이렇게 지적을 하면 모를까. 그냥 무턱대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48%, 부정은 45.4%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못 넘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 이 흐름이 웃기잖아요. 그럼 이제 지지율 왜 떨어지냐를 물어볼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에 의하면 보복해갖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지층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응답하는 사람들 보면 보수층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전히 진보나 중도가 좀 적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48%. 이 숫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막 문재인 대통령 이맘때는 막 거의 70%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걸 뭐 절대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정권마다 그 상황에 맞춰 상대 평가해야 되는데 상대 평가한 거 치고도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웃긴 상황이죠. 임기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냐 이게 의문인데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계속 뭐 이 전 정권에 뭐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전 정권에 대한 무슨 뭘 하잖아요. 자꾸 발언이 나오고 물론 본심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의 맥락은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전 정권에 대한 뭐 어떤 기획 사정인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수층들은 만족하냐, 박수치냐. 안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정권에서 그런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배우자 문제죠. 결국 영부인이 너무 광폭행보를 이것도 그동안도 살라미 전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조금씩 보여줘가지고 어느 날은 신발 사고 또 어느 날은 뭐 음식 사고 어느 날은 뭐 집무실에 앞에 앉아서 사진 찍고 어느 날은 개 끌고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거 한참 한 다음에 좀 좋은 말씀도 하고 이런 걸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거 몇 번 한 다음에 바로 무슨 심정민 소령 이거 추모 음악회 가가지고 연설까지 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이 볼 때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이게 왜 이러지? 예? 이분이 대통령인가? 천공스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그거를 왜 자꾸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영부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한동안 윤 대통령이랑 같이 행사에 참석을 해도 조금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권양숙 전 영부인도 둘이 회동했을 때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느 틈엔가 따라붙었어요.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팬들은 뒤에 저렇게 있는 거 참 보기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따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은근슬쩍 계속 그러니까 대선 때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방침이라는 걸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때 내가 그 영부인으로서 정치적인 공개적인 대외적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설명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비호감 여론이 쌓이고 있는 거고 김건희 영부인 관련해서 제일 위험한 건 팬덤이거든요. 이 팬덤들이 몇 번 사고도 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게 김건희 영부인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곱지 않아요. 보수층에서도 곱지 않고 호감도 문제도 호감도가 그때 무슨 진짜 저는 그때 이거 큰일 난다 싶었던 게 대선 전에 이미 녹취록 터졌을 때 사실 큰 악재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넘어갔죠. 근데 웃긴 거는 이 팬들은 이게 호재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근데 그때도 호감도는 그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팬덤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김건희 영부인의 시급한 과제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팬덤 문제는 그 팬덤이라는 차원도 문제인데 그 팬덤의 주요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고리 권력화 돼가지고 호가호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하면 뭐하니까 다 아는 분이지만 강모 변호사님이 건사랑입니까? 건희사랑입니까? 뭡니까? 건어물이에요? 건희사랑. 건희사랑이에요? 네, 건사랑은 또 다른 분이죠. 부패 무슨 척결 운동본부도 만드셨죠? 내간 매직. 네. 부패요? 메간 매직. 63빌딩 부패는. 근데 그게 봐봐요. 이름도 메간 매직.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10,000원씩 받아가지고 메간 매직을 척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놈은 어쨌든 메간 매직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 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놈을 찾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메간 매직을 했는지 여부는 뭐 어떻게 알아? 자기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김환이 메간 매직을 했다. 김환이 돈을 받고 김수민을 여기 꽂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김환 물러나고 김수민 물러나라. 그 이제 김환은 잘못했으니까 물러나고 김수민은 부적절한 인사니까 물러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누구가 가야 되잖아요. 적절한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을 초기에 이런 식으로 쫙 펼치면 권력이 야 하지마 이래가지고 감옥에 보내면 안 되지. 이게 좀 혼내주고 뭐 딱 끊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김건희 여사님 막 사진도 주고 이게 완전히 그 기획사가 팬클럽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지금은 그냥 뭐 사진이나 받고 뭐 이 페이스북에 왜 욕을 썼느니 뭐 이런 논란에 그치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 안에 일어납니까? 2년 안에 일어납니다. 2년 안에 일어난다. 네. 네. 만만한 게 2년이죠. 네.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임박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고 그거는. 그렇죠. 2년이 지나면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의 1년은 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파워가 세요. 광우병 촛불시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큰일은 안 납니다.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에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의 부하입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